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아주 짧은 영상 하나입니다. 네, 그 전라남도 보성의 어르신댁 영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백복달이라는 어르신 댁에서 촬영된 건데 이 영상 속 대화 몇 마디가 뭐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보통 저희가 이런 주제를 다룰 때면 방대한 보고서나 그렇죠. 복잡한 통계 자료를 보는데 오늘 자료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죠. 맞아요. 편집되지 않은 그 현장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와닿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현실만큼 날카로운 건 없으니까요. 그럼요. 자, 그럼 그 날것의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르신 댁에 방문객이 찾아가고요. 집안 한쪽에 놓인 기계에 대해 물어요. 아, 그 응급 알람 돌봄 시스템이요? 네, 이름만 들어도 어떤 용도인지 딱 감이 오시죠. 혼자 계신 어르신의 위급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비상벨 같은 겁니다. 네,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댁에 설치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오랫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119나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취지만큼은 정말 훌륭하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취지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데 방문객이 어르신께 던지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요. 저 기계 쓰고 계세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이 질문 하나가 어떻게 사회 안전망의 허점, 또 국민 세금이 쓰이는 방식, 그리고 최신 기술과 사람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하나의 현상에서 시작해서 그 뿌리까지 파고드는 것. 네.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적인 대화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방문객이 묻습니다. 저 기계 쓰고 계세요? 그러자 어르신께서 정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하시죠. 네. 안 써요. 아, 정말 단호하게. 네. 그러자 방문객이 다시 묻습니다. 안 쓴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됐어요. 됐어요. 이게 표준으로 하면 꽤 오래됐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정말 오래됐다는 뜻이죠. 이 짧은 문답이 주는 충격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뭔가 복잡한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핵심을 찌르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그 생명과 직결된 장비가 네. 실제로는 그냥 먼지 쌓인 장식품처럼 놓여 있다는 사실이 이 두 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그 됐어요라는 답변에 좀 주목하게 돼요. 오래됐다는 말 속에는 사실 많은 뜻이 담겨 있거든요. 어떤... 이게 단순히 최근에 고장났어요, 나 사용법을 잠깐 잊었어요 같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인 거죠. 어쩌면 기계가 설치된 초기부터 제대로 안 썼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방치되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문제의 만성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의 만성하라 듣고 보니 그런데요. 안 써요는 현재 상태지만 오래됐어요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온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대비가 등장합니다. 아, 그 TV 이야기요? 네, 방문객이 화제를 바꿔서 이렇게 물어요. TV는 잘 나오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명쾌한 톤으로 TV는 돼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전기를 쓰고 집 안에 놓여있는 기계인데 말이죠. 하나는 되고 다른 하나는 안 쓰는 상태인 거죠. 네. 매일 보고 즐기는 익숙한 기술, TV는 아주 잘 작동하는데 정작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그 새로운 기술은 방치되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대비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TV는 우리가 켜는 순간 즉각적인 보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드라마나 뉴스가 바로 나오니까. 네. 긍정적인 자극을 바로 얻을 수 있는 능동적이고 보상이 확실한 기술인 거죠. 반면에 응급 알람 시스템은 어떤가요? 이건 수동적 안전장치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TV는 켜면 즐거움이라는 보상이 바로 오는데 응급 알람은 그걸 눌러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쓰는 거니까. 최선의 상황은 아예 안 쓰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우리 뇌가 이걸 사용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학습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각인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TV는 따로 안 배워도 매일의 습관이 되지만 응급 시스템은
그 필요성이랑 사용법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그냥 존재감을 잃고 가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구가 되어버린 안전장치라. 와, 그 표현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기계 옆에 홀로 앉아 계실 어르신 모습이 그려져서 마음이 좀 그렇네요. 네, 가장 외롭고 위급한 순간을 위해 있는 기계가 가장 외롭게 방치되어 있다는 게 참 모순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의 현장 코멘트가 나오는데 이 상황을 아주 강렬한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네, 저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출동 알람 서비스 기기가 전부 이렇게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있다는 표현을 썼죠. 네, 그냥 고장 났다거나 꺼져 있다가 아니라 죽어 있다. 촬영자는 왜 이렇게까지 강한 단어를 썼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죽어 있다는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 상태를 넘어선다고 봐야 해요. 아, 물리적인 고장 그 이상이다. 그렇죠. 뭐랄까, 시스템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적 사망, functional death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기능적 사망. 네. 심장은 뛰지만 뇌가 멈춘 뇌사처럼요. 기계라는 하드웨어는 멀쩡히 있지만 돌봄과 안전이라는 소프트웨어, 즉 그 기계의 영혼은 완전히 멈춰선 상태를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인 겁니다. 기계의 영혼이 죽었다. 와, 그 죽어있는 기계를 보면서 촬영자의 문제의식은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네, 혈세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국가 혈세만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형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이건 단순히 한 집의 기계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낸 세금,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확장되는 거죠. 네, 혈세 낭비라는 지적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할 것은 이게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정책의 실패요? 하지만 기계를 보급한 것 자체는 성공한 것 아닌가요? 좋은 의도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까지 해줬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책의 성공을 보급률이나 설치 대수 같은 숫자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취약계층 10만 가구의 설치 완료, 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성공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책의 진짜 생명은 그 이후에 있습니다. 그 이후요? 네, 사후 관리가 잘 되는지, 사용자는 잘 쓰고 있는지, 이게 정말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활용의 단계를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그 정책은 그냥 설치해서 끝나버린 미완의 정책, 더 나아가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영상에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설치는 시작일 뿐인데 그걸 끝이라고 착각한 데서 문제가 생긴 거군요. 네,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만 뿌려놓고 물도 안 주고 잡초도 안 뽑으면서 가을에 수확하길 바라는 것과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죽어있는 기계는 바로 그 관리와 소통의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정책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비계는 죽어 있고 세금은 새고 있고 정책은 미완인 상태. 듣다 보니 좀 답답해지는데 그냥 앞으로 관리 잘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상을 촬영한 분이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비스의 통합화가 필요한 하나의 현장. 서비스의 통합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막연하게 들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르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통합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본질은 아주 간단하고 따뜻한 단어입니다. 바로 연결이에요. 연결이요? 네, 기술과 사람, 그리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이 서로 단절된 채 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연계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그럼 지금 백복달 어르신 댁의 상황은 그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계는 기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관리기관은 기관대로 다 따로따로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한번 상상해보죠. 만약 이 서비스 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 어르신 댁 기계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관제센터 시스템에 기록되고 그게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주의 알람으로 전달된다면요? 그럼 관제센터에서는 굳이 어르신이 연락하지 않아도 이 댁 기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혹은 어르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하고 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정보를 받은 사회복지사나 생활관리사가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 시스템에서 신호가 안 잡혀서 와봤어요. 하면서 기계 상태도 점검하고 사용법도 다시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르신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바로 그거죠. 이것이 바로 기술과 사람,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와, 그렇게 되면 죽어있는 기계가 오히려 어르신께 더 많은 인간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살아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계의 침묵이 역설적으로 사람의 방문을 이끌어내는 거죠. 기술이 사람의 돌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술 덕분에 사람의 돌봄이 더 필요한 곳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술이 강력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산이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이상적인 이야기로만 남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예산도 더 필요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도 복잡할 거고요. 네. 하지만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시스템 때문에 정말 위급한 순간에 골든타임을 한번 놓쳤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하는 비용 중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흩어진 서비스를 연결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연결의 부재가 얼마나 큰 낭비를 낳는지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네. 기계는 고립되어 있고 어르신도 고립되어 있고 서비스도 고립되어 있는 상황. 이 모든 고리를 연결하는 게 바로 서비스 통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시스템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또 하나의 죽어있는 기계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전남 보성의 한 어르신 댁에 놓인 쓰이지 않는 응급 알람 기계. 이 작은 창을 통해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좌초될 수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왜 안 쓸까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기술에 대한 맹신, 정책 설계의 허점, 파편화된 복지 시스템이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었죠. 네, 이건 단순히 제품 불량이나 한 어르신의 사용법 미숙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또 여러 좋은 복지 서비스들이 서로 손잡지 못하고 외따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더 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짧은 기록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돌봄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거든요. 성공적인 돌봄이요? 네, 과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비싼 기기를 취약계층의 집에 설치해주는 것까지가 성공일까요? 아니면 그 기기가 실제로 한 사람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든든하게 그의 삶을 지켜주는 살아있는 안전망이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돌봄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설치 대수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라는 질로 평가받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기계의 개수가 아니라 그 기계 덕분에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돌봄 기계가 외롭게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쓸쓸한 기계 옆에 홀로 앉아 계실 또 다른 어르신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더 고민하고 연결해야 할지 이번 탐구가 함께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